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하희쌤입니다. 준비기출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실전편 3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을 공부하겠습니다. 청약 승낙 옳은 겁니다. 1번 격제야간 청약은 일 자유로이 원칙 철회할 수 없죠. 도달 전에만 철회 가능하죠. 철회하려면 도달 전에는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렇게 맞았죠.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습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다.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효력의 상실한다. 들렸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유효입니다. 3번 격지야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발송한 때죠. 격승발,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죠. 격승발 빼고는 다 도달주의입니다. 계약법에서는 격승발 이것만 발신주의. 계약법은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예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죠. 정답이 5번입니다. 2번 청약 승낙 틀린 겁니다.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가능하죠. 효력이 있다. 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자판기죠. 자판기에 승낙하는 건 동전 투입입니다. 동전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동전 투입권 내야 돼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승낙은 동전 투입권 해야 됩니다.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 원칙 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격승발 빼고 도달주의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 기간 내에 맞아서요.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대우로가 일세입니다. 상당 기간 맞았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연차 때 승낙은 계약 성립하지 않죠.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청약 승낙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합치가 당사자가 일치하는 거죠. 객관적 합치는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이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죠.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습니다. 이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본질적 내용은 일치해야 되죠. 본질적 내용에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틀려 정답입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5번 격지야간 계약에서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죠. 도달한 데 맞았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습니다.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거의 대부분 청약이 유인 성질이죠. 청약에 오기 꼬시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청약이 두 개죠.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맞아서요. 새 청약으로 봅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를 할 수 있죠.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합니다. 3번 격제야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통지 발송한 때 맞았죠? 격승발 맞았어요.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발송할 때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따라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 맞았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은 성립하는 거 아니죠?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청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다죠? 가능합니다. 2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처리는 도달 전에만 가능합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책양이 두 개죠.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발송한 때 틀렸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거의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특히 4번은 계약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 유인입니다. 5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이는 이게 청약 유인이에 맞았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에 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청약 유인이죠. 그럼 반대편에서 승낙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청약 유인입니다. 7번은 갑을병 나오고 문제가 깁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1, 2, 3, 4로 5를 읽으면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청약은 도달지 효력이 생깁니다.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죠. 정답이 바로 2번 나왔네요. 이처럼 갑을병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아주 길면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았으니까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하거나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 이게 정답입니다.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 승낙기간이네요. 승낙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 갑이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개무시하면 되니까 상대방 을은 구속당하지 않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승낙을 늦게 해서 연착된 승낙입니다. 갑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즉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청약자가 갑이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승낙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5억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미쳤죠? 아예 500만 원으로 있지.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여도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신 소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신을 10월 5일까지 해줄 걸 요청했다. 이게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을 10월 5일로 정한 겁니다. 다음 갑의 편지는 9월 14일 발송되어서 9월 16일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기억. 청약자 갑이 9월 23일 자신 청약을 철회할 수 없죠. 지금 9월 16일 날 도달해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 후
23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니은 을이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2일 갑에게 도달하면 그럼 갑과 을의 계약은 격승발이라 9월 20일 보낸 날, 발송한 날 성립하죠. 20일입니다. 디귿 을이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일 것을 조건을 붙여 승낙했죠. 그럼 을의 승낙은 거절가 되는 거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목록에 기출특강 실전편과 실제편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을 꼭 클릭해서 실제편이 아닌 보다 자세한 설명을 공부하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